네, 온 나라를 뒤흔든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농단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관청 경정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결국 박경정의 1인 조작극이라는 결론을 내고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 후폭풍이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이번 사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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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검찰 수사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된 정윤회 문건을 작성을 한 것도 또 유출을 한 것도 박경정이 혼자서 한 것이고 또 암투설이 났는데 이거와 관련된 박지만 회장의 미행설 이것도 박경정이 주도를 한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왜 박경정이 이렇게 혼자서 일을 벌였을까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력 갈등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강하게 의심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어떤 갈등 등의 내용이 밖에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소문 등을 또 그 어떤 찌라시 정도에 나오는 그런 부분 등을 사실인 것처럼 어떤 문건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런 좀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권력 갈등의 실체는 지금 어떻게 드러내기가 어렵고요. 그 문건이 작성돼서 유출된 과정을 검찰이 짚어보니 박관천 경정이 있었다. 이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같습니다. 전 의원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게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닌가. 이분이 굉장히 강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강직한 이 공직자로서 절대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실 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랐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그 손바닥으로 자기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은 가릴 수 없다. 우리 그걸 이장패천이라는 문자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오히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내 측근들로 인한 이런 무리가 일어난 데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꼬리 자르기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믿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수사가 지금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번에 검찰이 이제 혐의를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게 이례적으로 이제 무고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네. 다른 경찰관에게 이제 유출을 안 했는데도 뒤집어 씌우고 대검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박관청 경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직 전반전도 아니다. 오픈 게임이다. 몰바가지는 한 번 세기가 힘들지 한 번 세기 시작하면 그 바가지는 깨진다. 그리고 나는 이 지프다. 그 나로 하여금 충실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대통령한테 정말 충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이 새 나갈까 봐 언론과의 접촉이라든가 외부 접촉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구속한 건 아닌가 이런 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박경정의 멘트를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경정이 자기의 입은 작후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을 때 조 전 비서관이 자기에게 이런 일을 시켰고 자기는 그거를 지켰다. 근데 요즘은 이게 옳았었는지 회의감을 느낀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일지도 모르겠지만 충성은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또 그걸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회의감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또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됐고 왜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자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착한 건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박경정이 왜 이런 말을 했었고 또 이제 박경정이 구속 수사를 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야 말대로 그대로 박관천 경정이 얘기한 그대로 저도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갈등이 있었고 한쪽에서 박관천 경정 측에서 보면
소위 십상시로 거론된 비서진들이 네.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인사 개입 등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에게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 등을 시중에서 이러한 인사 개입 부분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여론 등을 이렇게 문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보고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어떤 십상시에 정기적 모임이 있었다든지 또는 아니면 인사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대서 뭔가 대통령에게 아주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등이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로만 보면 일부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기 모임이 있지 않았다든지 네. 이런 부분 등에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등을 계속 뭔가 자기는 이런 부분이 충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론에서 보면 또 검찰 수사에서 보면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시중에 찌라시 정도의 여론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런 지금 검찰 수사가 고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박경정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아까 그랬던 권력 갈등이 있었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지목했던 십상시 등 비서진들의 그런 충성이 대통령을 올바로 모시는 게 아니라는 그 지금 박관정 경정 또 검찰에서 지금 또 다음 주에 소환해서 보겠다는 조응천 비서관 등 민정 라인 또 그 배후에 그동안 있었다고 지금 많은 의심을 했던 박지만 그 이지희장 이런 분 등이 있었지 않느냐는 게 한 축의 지금 그 권력 갈등의 한 축이지요. 근데 지금 박지만 회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또 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국정농단이지 이 문건이 유출은 아주 격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스스로 분노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거기에다가 십상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과거에 나라를 망친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 단어에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께서 내가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면 안 된다. 비선실세든 가신이든 거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에 의해서 자기가 공직기강 비서로서의 그것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일단 그 문제가 됐을 때 수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비선 실세나 그 내부 실세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징계를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둑 잡는 개가 막 짖었어요. 근데 주인이 시끄럽다고 자갈을 물려버리면 그 다음에 강도가 더라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강도가 들어오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쳐지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하는 자기 충정을 지금 이야기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경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회유 받았다 했다가 변호사가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생각해서 변호사는 또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JTBC와 한 거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또 열외를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는 그 최경희는 이제 자기 유서를 통해서 자기 그렇죠. 그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박관정 경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청와대가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지지도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세월호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정부가 좀 오만하지 않았나. 이제 39.7%에서 37% 들어가고 모바일에서는 거의 30% 가까이 이제 추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조응천 전 비서관이 검찰에 다시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배우로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해요. 그렇다면 조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은 가족과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박관천 경정이 그 조응천 비서관의 일정 정도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진술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아까 권력 갈등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응천 비서관 등 그 이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러한 그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 충정이라고 보고 그것이 가족과 또는 그 국민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일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 등이 그 하나의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한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밖으로 문건을 유출하고 또 그것이 밖에 크게 보도해서 세상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검찰의 수사 초점이 좀 모아져 있는 것이죠. 조홍천 비서관이 만약에 소환이 되면 그동안 박관정 경정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홍천 비서관이 이 문건을 작성하는 발단부터 과정까지 어떠한 정도의 지시와 어떤 그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을 진술한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검찰이 마지막으로 조홍천 비서관 등에서 이런 부분 등이 지금까지 한 부분 총체적인 지휘를 하는 사령탑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수사가 여기서 종결될 것이고 조홍천 비서관도 아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시 개입을 했다 하면 이번 박관전 경정의 진술 내용 그리고 또 앞으로 구속수사기관도 하는 내용 또 조홍천 비서관이 와서 진술하게 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조홍천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도대체 이런 행태가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해봐라 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단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서 박관정 경위가 움직이는 것은 이게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허무맹랑하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 청와대에서 공직비서관을 했고 이분들이 과거에 사건을 담당했을 때 하는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강직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주 일 참 잘하네. 일을 반듯하게 하네. 이런 칭송을 받은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고 대통령이 받을 필요가 있다. 네, 일단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 56분경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경기도 안산의 지하철 4호선 초지역에서 선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서울 방향으로 지금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 56분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경기도 안산 지하철 4호선 초지역에서 선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4호선 서울 방향으로 오이도행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계속 질문을 좀 이어갈까요? 전혜숙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홍천 비서한테 이러이러한 풍문이 있으니 알아봐라라는 지시는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이 보고서를 보니 김기춘 비서장이 지금 현재 말로는 찌라시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선에서 정리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만약에 그러한 십상시의 권력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실체적 진실이었다면 또 그런 부분 등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면 이 사건이 문건에 지금 유출된 문건에서 또 세계일보 보도로 된 그 내용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구체적 프로그램 등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떤 인사를 개입했고 그 인사 개입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 그런 부분 등이 약간 드러난 것은 지금 유진룡 장관의 그런 문제 제기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그 문건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지금 드러나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출에 대한 수사로 지금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손바닥으로 눈은 가릴 수 하늘을 못 가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 일들이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국정원 대선 개입이 없다. 일반 말단 직원의 일탈이다 했는데 원소은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나왔잖아요. 사회부 사령부 절대 개입하지 않고 상급 국무원이 했는 개인 일탈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사회부 사령관 두 분이 지금 이걸로 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의 꼬리 자르기로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이것이 유출됐는가에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알리고 싶어 했는 그 충정이 이해가 돼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왜 우리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 우리 국민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전문가들, 일 잘하는 사람들을 진짜 진용에 딱 하고 장관들도 바른말 하는 장관, 예를 들어 진영 장관은 윤영 장관처럼 대통령에게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지 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징기스칸도 왜 성공했냐면 야일초제라는 사람이 징기스칸에 바른말을 막 했을 때 징기스칸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했고, 이세민도 지금 그때 위징이라는 사람이 인재를 널리 쓰고 당신 사람만 쓰지 마라 해서 자기 가신을 물리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가신을 계속 쓰면 그게 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대통령의 불행이 되고 대통령의 불행은 국민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바른말을 한 건데, 실제 원점은 원래에 필요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가지치기를 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안 된다. 대통령 오히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신들은 지금 현재 실세든 허세든 간에 비선 실세든 간에 사과하고 물러나고, 제2선으로 물러나고, 대통령은 오히려 사과하고 새로운 진영을 짜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길이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일이다. 전혜숙 의원님 지적대로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지금 정상적이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또 초점은 본인들의 충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절차라든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다 포용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절차적 어떤 그 과정,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와대의 비서관과 중요한 비서들이 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그것이 언론의 어떤 아주 폭발적인 그런 영향력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국정농단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또 국가기강의 어떤 시스템을 흔드는 그런 문제였죠. 지금 국가기강이 흔든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대를 이어서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와 이래서 우리 국민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야당이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국민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까. 네. 그거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었고 신뢰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인사가 문제됐어요. 인사가 만사인데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정말 대통령이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계속 그런 의혹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이 비선 실세에 의해서 농단이 되었다. 비선 실세에 의해서 이상한 유진용 장관이, 문화부 장관이 얘기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꼭 고쳐야 된다. 네, 일단 이것이 현 그에 정부가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예. 예. 두 분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현 정부의 소통 미흡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박관청 경정에 구속이 되기는 했지만,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긴 하지만 또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네.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승규 전 의원 그리고 전혜숙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